임진강 급류 실종 사고 사흘째인 오늘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졌으나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신종플루에 감염된 후 뇌사 상태에 빠진 40대 여성은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의해서 뇌염이 발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쌍용차 노조가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최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확산되면서 아파트 공사장에도 녹색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임진강 인명피해와 관련한 북측의 통지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서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북한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서 박지환 기자입니다. 3명이 실종되고 3명이 사망한 임진강 급류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통일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북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북측이 어제 보낸 대남 통지문에서 심각한 인명피해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측의 무단 방류에 의해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북한 책임있는 당국에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북측은 어제 오후 관계기관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와 임진강 상류에 있는 북측 댐의 수위가 높아져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물을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방류할 때 남측에 사전 통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진강 급류 사고에 대한 우리 측 유감 표명에 북측이 6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례적으로 공식 채널을 통해 답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문제를 대화로 풀어보겠다는 북한의 의도가 읽힙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민간인 6명이 희생된 데 대해 북측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충분한 설명과 사과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만약 북측이 우리 정부의 사과 촉구에 순순히 응한다면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지난해 여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처럼 사과를 둘러싼 남북 간 감정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에서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임진강 급류 실종 사고 사흘째인 오늘 남은 실종자 3명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졌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순환사고 현장 지휘본부는 오전 7시부터 어제보다 2배가량 많은 4,400여 명을 투입하고 보트와 잠수부를 동원해 강 바닥까지 샅샅이 살폈으나 실종자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중간 수사 발표를 통해 임진강 수위가 3m를 넘어설 경우에 경보가 울려야 하지만 홍수 예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결국 야영객 6명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자공사 시스템 관리 담당자와 연천군청 당직자, 홍수경보 시스템 제작업체 관계자를 소환해서 사고 경위와 군무 태만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된 40대 뇌사자는 신종플루가 뇌염을 유발한 뒤 뇌부종으로 악화되면서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오늘 40세 뇌사자는 일부 뇌출혈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뇌부종이 심하게 나타났다면서 신종플루 감염에 따른 뇌염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이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뇌염을 일으킨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 보고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조만간 세계보건기구 WHO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쌍용차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가 확정됐습니다. 77일간 장기 파업을 벌여온 쌍용차 노조는 오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탈퇴 안건을 조합원 찬반투표 73.1%의 찬성률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쌍용차 노조는 상급단체 없이 기업노조로 전환되며 국내 완성차 업계로는 처음으로 독립노조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친서민과 여야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중호 기자입니다. 박희태 전 대표의 뒤를 이어 한나라당의 수장이 된 정몽준 대표의 첫마디는 친서민과 소통이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여당 대표로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변화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서민과 약자에 대한 보호를 우리 한나라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벌 집안 출신으로 친서민 정책에 부적합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6.25 전쟁 말기에 찍은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정 대표는 두 번째로 야당과 소통하는 여당의 태도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야당을 경원시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며 당의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변화를 놓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빌 게이츠의 말을 인용하며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한 정치개혁에 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부각된 데 대해서는 국민이 봤을 때 저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대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며 차기 대권 주자 경쟁에 적극 참여할 뜻임을 내비쳤습니다. 정 대표는 내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을 갖고 최근 정치 현안과 당내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김주호입니다. 금융위기 1주년을 맞아서 우리 경제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모색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IB, 즉 한국형 투자은행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해봅니다. 김학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리먼 브로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세계 금융위기는 본격화됐습니다. 선진 금융을 대표하는 이른바 투자은행, 즉 IB 신화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자금 조달을 위한 자본시장이 존재하는 한 IB 비전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헤지펀드를 중시하는 리먼 대신 새로운 유형의 IB 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한국형 IB 담론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는 금융위기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IB 발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따라서 이 위기를 맞았을 때 얼마나 빨리 신속한 복원력을 보일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텐데 그러려면은 자본시장이 발전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IB가 발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위기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금융위기 이후 퇴사한 우수한 현지 IB 인력을 비교적 싼 가격에 영입해 홍콩 IB 전담법인을 최근 설립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글로벌 IB들의 영업이 위축되었고요. 글로벌 IB 이 기회를 통해서 우수 인력을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고 신한금융투자는 IB 기능 확대를 위해 회사 이름에서 아예 증권이라는 글자를 떼어버렸습니다. 한국형 IB가 이처럼 첫걸음을 떼긴 했지만 과연 한국형의 범죄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는 아직 모호합니다. KB지주 황영규 회장에 대한 징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도 한국형 IB에 대한 합의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유명 IB를 그냥 따라가기보다는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실정과 수준에 맞는 투자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발을 권고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형 IB 발전을 위한 규제 하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촘촘한 규제망을 한국형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CBS 뉴스 김학일입니다. 최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확산되면서 아파트 공사장에도 녹색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기범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세면장. 부쩍 쌀쌀해진 날씨 탓인지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을 찾는 근로자들이 늘었습니다. 기름이나 전기 보일러도 없는데 수도꼭지를 틀자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현장 사무실 지붕에 설치된 태양열 지별판으로 물을 데우기 때문입니다. 한낮이 되면 철판으로 된 지붕은 뜨겁게 달궈지지만 사무실 내부는 생각 밖으로 선선합니다. 지하 5m 깊이에서 냉각된 바깥 공기로 사무실 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공사장 가로등과 실내 등은 모두 태양광 축전기와 풍력 발전기로 켭니다. 이처럼 아파트 내부 설계에만 적용되던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이제는 공사 단계에서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태양열 지별판은 축구장 넓이 숲에서와 같은 CO2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열 지별판은 타 현장에서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내부 설계는 이미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란다 난간과 창문에 태양열 지별판을 달아 물을 데우는 등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이기범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오늘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에 마이너스 2.3%보다 무려 1.6%포인트 높은 마이너스 0.7%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회복 중인 세계 경제 영향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KDI는 이에 따라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당초 208억 달러보다 100억 달러 이상 많은 311억 달러로 예상했으며 실업률은 3.8%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해서 다음 달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력이 단계적으로 24% 줄어듭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장인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과 이지송 사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복 기능을 줄이고 아웃소싱을 통해 토지주택공사 인력 1,767명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또 전 직원 연봉제를 도입하고 13조 원의 재고 토지와 3조 원의 미분양 주택을 조기 매각하는 등 재무 안정을 제일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사모아가 자동차 주행 방향을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꿨습니다. 가난한 섬나라인 사모아는 인근 호주와 뉴질랜드 같이 주행 방향을 바꾸면서 이들 나라로부터 중고차 원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바뀐 조치로 시행 첫날 도로는 혼잡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사모아로 함께 가보시죠. 꽉 막힌 도로에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많지만 말리엘레가오이 사모아 총리는 혼란이 곧 가라앉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And I drove in the middle of London, where the cars crisscross all the time. And it took me only 3 minutes and I knew how to maneuver. 인구 18만의 가난한 사모아 정부는 이번 조치로 호주와 뉴질랜드에 사는 17만 명의 사모아 이주민들이 본국에 쉽게 중고차를 보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등장하는 에이즈 예방 광고가 제작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에는 히틀러와 함께 에이즈는 대량 학살자, 스스로를 지킵시다라는 문구도 나오는데요. 광고 제작사 측은 히틀러가 악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침몰된 필리핀 여객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됐던 한 여성이 30시간 만에 바다에 떠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Pray lang ko, Lord, hindi ko pagpasa. Pray lang ako niyan. Wala man ko mawala sa 구조 작업 중이던 공군 헬기가 침몰 지점에서 13km 떨어진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물 위에 떠 있는 리타 카숨룸을 인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부터 주말까지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4.8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